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함께 큰 사업을 처리함에 있어서 마음을 다해 그 사업에 동참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일단 우선시하려는 인물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게 됩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에 비해 너무 욕심만 많은 인물이지만 그 사람의 배경이나 지위나 뒷배 때문에 그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우리는 대체 어떤 마음과 태도로 이런 사람들을 대처해야 하는 것일까요? 무려 유비에게 함께 후사를 부탁받았으며 또한 거대한 세력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엄을 대하는 제갈 공명의 태도에서 우리는 가진 재주와 재능에 비해서 욕심만 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비가 오나라에게 대패하고 후사를 부탁할 때 제갈량과 함께 부탁을 받은 인물이 바로 이엄입니다. 형주그룹을 대표하는 제갈량과 익주그룹을 대표하는 이엄에게 함께 후사를 부탁함으로써 한쪽 세력의 독단을 막고 균형을 이루려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훗날 제갈량이 한실 부흥을 위해 북벌을 시도할 때 이엄은 그 대업의 책임을 조건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한 거래를 시도합니다. 또한 불량 운송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의 잘못을 숨기고 속여 넘기려는 시도를 합니다. 제갈량은 대업을 향한 촉 전체의 단결을 위해 이엄의 사심을 위한 이익을 최대한 맞춰주지만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자 더는 시기를 늦추지 않고 즉각 이엄을 처리하기로 결정합니다. 제갈량의 처리는 굉장히 현명하면서도 과감한 결단이었습니다. 이엄의 사심을 위한 조건을 들어주는 부분에서는 대의를 위한 제갈량의 인내와 관용을 볼 수 있으며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서는 빈틈없으면서도 신중함과 과감함을 함께 갖춘 훌륭한 일처리의 한 전형을 제갈량은 보여줍니다. 여기 제갈량이 이엄을 처리하는 이야기가 자신의 사심을 우선 채우려는 사람과 큰일을 함께하고 있을 당신에게 공정하면서도 과감한 결단을 내리며 이를 헤쳐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엄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비가 후주를 부탁하던 때 후사를 두 사람에게 위탁했는데 한 사람이 제갈량이고 나머지 한 사람이 이엄입니다. 이엄의 자는 정방이고 형주 남양 사람입니다. 본래 유표의 부하였는데 조조가 형주를 점령했을 때 이엄은 유장에게 귀순합니다. 건한 18년 이엄은 유장에 의해 호군으로 임명되어 면죽에서 유비를 저지합니다. 이엄이 무리를 이끌고 유비에 투항하자 유비는 성도를 점령한 후 이엄을 건이 태수 겸 홍업장군으로 임명합니다. 장무 2년 선주가 이엄을 영안궁으로 불러 상서령으로 제수합니다. 장무 3년 유비의 병세가 악화되자 병상에서 이엄과 제갈량이 함께 유언을 받으면서 고명 대신이 됩니다. 그렇다면 유비는 왜 이엄에게 자식을 부탁했을까요? 사실 여기에는 잠업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우선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당시 유비 수하의 간부는 형주그룹과 익주그룹 두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제갈량은 형주그룹의 대표였고 이엄은 익주그룹의 대표였습니다. 유비가 희망한 것은 이 양대 집단의 권력 분배가 균형 있게 이루어져 그들이 단결하여 공동으로 대사를 꾀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유비가 후사를 부탁할 때 이엄이 맡고 있던 직책은 상서령, 중도호로 내외 군사를 통솔하며 주로 군사 쪽 일의 직무를 맡아 승상 제갈량의 직무와는 보완 관계에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주로 정치를 맡고 한 사람은 군사를 맡아 정치와 군사의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동시에 권력을 두 사람에게 주면 한 사람의 독단을 막을 수 있고 제갈량의 권력을 제어하여 균형을 이루게 하려는 뜻도 있었습니다. 고명 대신에 이엄을 포함시킨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첫 번째도 균형이고 두 번째도 균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촉한 정권에 많은 간부들이 있는데 왜 유비는 다른 사람도 아닌 이엄을 선택하여 이런 책임을 맡겼을까요? 다른 사람은 없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유비가 확실히 해안을 가진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엄은 4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이엄은 젊고 혈기왕성한 익주 간부의 대표 인물이었고 둘째,
이엄은 특히 정치 군사 분야에서 재능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형주 유표 시절부터 시작해서 이엄은 줄곧 군이나 현해장을 담당하여 여러 해 동안 현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었고, 이런 능력은 방통, 법정, 장관 등이 갖추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유비는 성도를 점령한 후에 이엄을 건이 태수로 임명했는데, 이엄은 지방을 다스리는데 매우 뛰어난 재주를 보였습니다. 건한 23년 유비가 한중에서 조조와 싸울 때 후방에서 마진과 고승 등의 도적들이 수만의 사람을 모아 반란을 깨하자 이엄은 유비에게 한 사람의 병력 요청도 하지 않고 자신이 데리고 있던 군병 5천으로 반군을 물리칩니다. 이렇게 아주 작은 대가를 치르고 유비의 후방에 대한 근심을 해결해 주니 유비는 크게 기뻐하며 그를 보안장군으로 승진시킵니다. 셋째, 이엄의 태도는 아주 선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조조에 반대한 것입니다. 형주목이 조조에 귀순했을 때 많은 유표의 부하들이 조조에 투항했는데, 유독 이엄은 유장에 귀순할지언정 조조에는 투항하지 않겠다는 선명한 태도를 보입니다. 동시에 이엄은 익주 간부 중에서 유비를 적극 지지하던 사람으로 유비가 한종왕과 황제를 칭하는 과정에서 커다란 역할을 합니다. 한편에서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한편에서는 자신이 앞장서서 보냈습니다. 넷째, 이엄은 출신, 배경이 아주 적합했습니다. 그는 남양 출신으로 형주 배경이 있었고 또 익주 집단에도 속해 있어 두 집단을 넘나드는 핵심 인사로 손색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정치를 보좌하도록 하면 모두가 단결된 역량으로 공동의 대업을 꾸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네 가지 이유로 유비는 임종시의 제갈량을 메인으로 하고 이엄을 보조로 안배합니다. 이 인사 안배는 여러 방면에서 볼 때 심혈을 기울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고명 대신 사이의 관계는 아주 미묘한 것으로 경쟁하면서도 합작하는 전략적 동반자이면서 전략적 경쟁자였습니다. 제갈량과 이엄의 관계도 이런 유형에 속했습니다. 삼국지의 근거에 정리하면 공명과 이엄의 관계를 다음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단계는 밀월기로 이 시기를 개괄하면 장무 2년 222년부터 시작해서 건흥 4년 226년까지 대략 5년 정도입니다. 장무 2년 병중에 유비는 이엄을 영안궁으로 불러 상서령으로 임명하고, 장무 3년에는 성도에 있던 제갈량도 부른 뒤 그와 이엄에게 유조를 내려 후주를 보좌하도록 당부하고, 이엄을 중도로 삼아 내외 군사를 통솔하게 하고 영안에 머물게 합니다. 이로부터 제갈량과 이엄의 사업 합작이 시작됩니다. 제갈량이 정이고 이엄이 부가 됩니다. 서기 222년부터 226년까지 5년의 시간 동안 제갈량과 이엄 두 사람의 관계는 비교적 좋았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의 특징은 각자 자신이 맡은 일을 하고 서로 평안하고 무사했다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갈량이 맹달에 보낸 편지에는 일을 처리하는 것이 흐르는 물과 같고 할 일과 벌일 일에 정체됨이 없는 것이 이엄의 성격입니다 라고 칭찬합니다. 이엄도 제갈량을 칭찬하여 나와 공명은 함께 선주의 위탁을 받아 근심은 깊고 책임은 막중한데 좋은 동반자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로 볼 때 이 두 사람은 서로를 긍정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평안하고 무사한 배후에는 위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제갈량이 조정을 장악하고 성도에서 전체 일을 주관하였지만 이엄은 앞서 영안에 주둔하다 후에 강주로 이주하여 줄곧 정치의 중심에 접근할 기회가 없어 일종의 비류주가 된 느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고명 대신인 이엄은 당연히 달갑지 않았고, 이리하여 그와 제갈량 사이에는 직위와 권력 분배의 모순이 점차 깊어지게니다. 두 번째 단계는 소원해지는 시기로, 이 시기는 대략 건흥 4년에서 건흥 8년 230년까지입니다. 제갈량은 두 가지 사건으로 이엄에 대해 크게 반감을 갖게 됩니다. 하나는 이엄이 제갈량에게 칭왕을 권한 일입니다. 이엄은 제갈량에게 편지를 써 조정 대권을 잘 장악하기 위해서 조조가 자기를 받고 왕으로 봉해진 것처럼 구속을 받을 것을 건의합니다. 구속이란 공로가 큰 대신에게
천자가 하사하던 9가지 물품을 의미합니다. 즉 최고의 대우를 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갈량은 이에 크게 화를 내며 이엄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보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이엄이 북벌에 참가하면서 조건을 협의한 일입니다. 촉한 건흥 3년 227년 조비는 이미 죽고 위명제 조예가 황위를 계승했습니다. 제갈량은 북벌을 준비하면서 이엄에게 전 병사를 이끌고 한중에 주둔하면서 자신에게 협조하라고 합니다. 이엄은 명령을 받은 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회피하며 출발하려 하면서도 5개 군을 나누어 파주를 창설하고 자신을 자사로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건흥 8년 제갈량은 다시 북벌 준비를 하면서 이엄에게 한중을 지키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이엄은 이를 틈타 사마이와 같은 조위의 고명 대신들이 이미 자신들만의 사무공간인 부를 개설한 것을 제갈량에게 말합니다. 이는 실제로 남의 이야기를 빗대어 자신의 바람을 이야기한 것으로 자신도 이런 대우를 누릴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어떤 성질의 문제입니까? 저쪽은 모두 불타고 있는데 바로 가서 불을 끄려 하지 않고 소화기를 들고 먼저 조건을 협상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성질은 작게 말하면 대국을 돌아보지 않은 것이고 크게 말하면 공갈 협박하는 것입니다. 제갈량의 성격으로 볼 때 이것을 어떻게 용인하겠습니까? 하지만 전체 국면을 고려하여 제갈량은 이엄의 아들을 강주도독도 군으로 임명하여 이엄의 직무를 이어받게 했고 이엄은 비로소 한중으로의 정근 명령을 집행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점차 틈이 생기고 서로 관망했다고 객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결렬기로 이 단계는 건흥 9년 231년부터 이엄이 면직되기까지의 시기를 말합니다. 사실 제갈량은 처음부터 이엄에 대해 여전한 기대를 갖고 있었고 이엄이 한중에 온 이후 제갈량은 유비가 자신에게 안배한 대로 이엄에게도 그대로 적용합니다. 이전 유비는 자신이 전방에 나가 작전을 펴고 제갈량은 후방에서 군수 물자를 조달하게 했는데 지금은 제갈량이 그대로 본따서 자신이 전방에서 싸움을 지휘하고 이엄에게 병참 보급을 담당하게 합니다. 하지만 군자에게는 어려움이 적고 따지기만 하는 사람에게는 병고가 많다는 옛말이 맞습니다. 건흥 9년 제갈량의 네 번째 북벌 때 이엄은 한중에서 병참 공급의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정사 삼국지에는 여름과 가을 즈음에 장마가 져 군량 운송이 끊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엄은 때맞추어 양초를 조달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누구라도 일하면서 잘못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물며 날씨와 같은 객관적 이유 때문이라면 이때 이엄은 솔직하게 잘못을 승인하고 자진하여 비판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엄은 잘못을 인정할 용기와 배짱이 없었습니다. 그는 감추는 것을 선택합니다. 만일 잘못을 저지른 이후 요행심리로 첫 번째 잘못을 감춘다면 두 번째로 저지른 잘못은 무엇으로 감출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세 번째로 저지른 잘못으로 두 번째 잘못을 감추고 다시 네 번째 잘못은 이건 진흙탕 속에 빠져 점점 헤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잘못을 저지르고 잔머리를 굴려 슬쩍 속여 넘기려는 사람은 용기와 배짱이 없을 뿐 아니라 매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엄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극히 소인의 방법을 써서 자기 일의 잘못을 덮으려 했습니다. 그는 제갈량에게 황제가 철군을 명령했다고 편지를 씁니다. 제갈량이 철군한 후 이엄은 또 조정을 기만하여 이 철군이 적을 깨어내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제갈량이 돌아온 후 이엄은 일부러 놀란 듯 묻습니다. 군량이 이미 충분한데 어찌 돌연 병사를 돌렸습니까? 이런 앞뒤가 다른 수법은 마침내 제갈량을 격노하게 만듭니다. 제갈량은 조정에 나가 이엄의 편지를 증거로 제시하고 여러 장수와 선비들이 서명한 이엄을 탄핵하는 표를 올립니다. 결국 그는 면직되어 서인으로 강등된 후 제동으로 유배됩니다. 이 단계에서의 제갈량과 이엄의 관계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모순이 폭발하고 철저하게 자신의 패를 다 내보였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엄의 억울함을 큰 소리로 호소했습니다. 같은 고명 대신으로서 제갈량은 대권을 혼자 틀어주면서도 이엄은 조그마한 권력도 없이 외지로 내보내 완전히 비주류로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이엄이 조건을 내건 것도 불공정한 대우에 대한 반항이고 응당 가져야 할 권력을 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사실 이런 말들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서의 기록을 살펴보아도 고명 대신의 한 사람인 이엄이 쥔 권력이 제갈량보다 작았고 장악한 자원도 제갈량보다 작았음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이들 모두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엄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변명거리가 되기에는 부족합니다. 이엄이 개인의 대우를 쟁취하기 위해 한 행동은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한편에서는 사업을 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직원의 대우를 개선하는 관리 방법에 대해 찬성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대우를 쟁취하는 과정에서 문제 직원 이엄은 세 가지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러 본래는 동정과 지지를 받을 수 있던 일을 사람들 모두가 언급하기도 싫어하는 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엄이 저지른 세 가지 잘못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자신을 부직으로 발탁한 것은 모순을 일으키거나 고의로 정직과 갈등하지 말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유비는 유언에서 제갈량을 정으로 하고 이엄을 부로 한다고 아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조수는 말 그대로 한 손을 더해주는 사람입니다. 유비는 이엄에게 제갈량과 호흡을 맞추고 제갈량의 지시에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이엄은 제갈량의 지시에 복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갈량과 똑같이 권력을 누리며 자신도 제갈량처럼 대우받을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두 번째, 개인의 득실을 사업보다 위에 놓은 것입니다. 고명 대신에게 위촉된 사업은 헌신입니다. 지도자의 자리란 무엇보다 더 많은 책임, 더 많은 노력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엄은 이렇게 이해하지 않은 게 분명합니다. 그는 후사를 부탁한 유언을 자신의 진보를 위한 징검다리로 삼아 흥정을 위한 패로 변질시켰습니다. 사업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을 얻어내려 한 것입니다. 명리에 대한 마음만 있고 사업에 대한 마음이 부족했습니다. 이엄과 대비되는 한 사람을 예로 들어봅시다. 그는 바로 조은 자령입니다. 유비가 후사를 위촉할 때 경력, 공헌, 명망 어떤 것으로 보아도 조은이 이엄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이엄이 상서령, 도양으로 봉해질 때 조은은 더 낮은 진동장군, 영창정우였습니다. 한나라 때 가장 높은 군직은 대장군이고 그 다음은 표기장군이었는데 이엄은 이미 숭상과 대등한 위치에 이르렀습니다. 가장 높은 북벌 때는 전선에 나간 적도 없던 이엄을 표기장군으로 발탁했는데 도리어 소란을 일으키고 대우만 요구하며 전선에는 나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기 조은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양배에 걸친 노신이었고 후주의 목숨을 구한 적도 있었습니다. 옛말에 공경에 처한 임금을 구하는 것보다 높은 공은 없다고 했는데 이렇게 커다란 공로와 자격을 가진 사람이 전장에 나가 생사를 넘나들었으나 직위는 여전히 진동장군으로 이엄보다 훨씬 낮았고 마석이 가정을 이룬 후 조은의 군대는 여러 군대 중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후퇴했으나 사건에 연루되어 진군장군으로 한 계급 강등되었습니다. 생사를 넘나들며 전장을 누빈 조은은 강등되었으나 일하지도 않고 거래만 한 이엄은 발탁되어서도 여전히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조은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화가 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조은이 자리를 다투었습니까? 소란을 일으켰습니까?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의연하게 아무런 원망도 회한도 없이 북벌의 전선에 있었습니다. 이엄의 경지는 조은에 비해 훨씬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로 사업과 책임을 조건으로 삼아 거래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엄은 가장 무거운 잘못을 했습니다. 대적을 앞에 두고 북벌을 위해 사람을 쓰려 할 때 국가를 위해 힘을 보태고 사업을 위해 책임을 다하지 않고 오히려 병사를 움직이지 않고 윗사람을 협박했습니다. 이는 어떤 성질의 문제에 속할까요? 바로 인품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이엄이라면 설령 정부가 월급을 질질 끌고 제갈량이 자사로 임명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설마 나라를 사랑하지 않고 나라를 지키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마 부모가 형만을 편애하고 동생을 풀대접한다고 해서 그 동생이 부모를 공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설마 회사가 우리를 불만족스럽게 한다고 해서 사무실에 불이 났는데도 도와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책임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핑계도 대지 않고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해야 할 일을 조금의 빈틈이 없이 잘하는 것입니다. 충성이란 무엇입니까? 설령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고 해도 한치의 어김도 없이 임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엄의 경지는 제갈량, 조은의 경지와는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확실히 이런 간부는 중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제갈량이 이엄을 홀대할 생각이 있었다 해도 그것은 일리가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사업에 대해 마음이 없고 책임감도 없이 하루 종일 머릿속에 개인의 대우, 개인의 득실만 가득 차 있는 이런 직원에게 어떻게 큰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처세는 담백해야 하고 일은 끈기가 있어야 합니다. 평범한 사람이 되어 작은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따질 수는 있지만 높은 자리에서 큰 일을 하려면 초탈해야 합니다. 이엄은 자아 수양에서 확실히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가 부족한 사람이었다고 해도 제갈량은 완전히 그를 배척하지 않고 일정한 방법으로 그를 단결시키고 고무했습니다. 공명의 지혜 처세는 담백해야 하고 일은 끈기가 있어야 한다. 첫 번째는 차이를 용인하고 마지노선을 두는 것입니다. 만약 제갈량과 조은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사업에 대한 마음과 책임감이라고 한다면 이엄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명리심이었습니다. 촉한 정권 내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간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정사 삼국지에는 진진 등의 간부가 일찌감치 제갈량에게 이엄의 갖가지 불량한 행동을 보고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갈량은 이 때문에 이엄과 멀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직위와 대우에 대한 이엄의 많은 요구를 만족시켜 주었습니다. 유비가 후사를 부탁한 후 제갈량은 성도로 돌아왔고 이엄은 영안에 주둔했습니다. 제갈량이 무양후가 되고 이엄은 도양후가 되었습니다. 건흥 4년 226년 이엄은 보안장군에서 승진하여 전장군이 되었습니다. 이전 전장군의 직무는 줄곧 관우가 맡던 것이었습니다. 건흥 8년 230년 이엄은 또 전장군에서 표기장군으로 승진하는데 이전에 마초가 맡았던 것이었습니다. 이엄에게 관우와 마초가 맡았던 직위를 준 것은 이엄의 체면을 충분히 세워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후한서에 기재된 군대의 직무에서 대장군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표기장군, 그 다음은 거기장군, 그 다음이 위장군입니다. 대장군과 표기장군은 승상 다음가는 지위로 이엄은 1년에 한 단계씩 고속 승진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갈량은 이엄의 근거지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켜 주었습니다. 영안 지역과 부대를 이엄에게 주어 관리하게 하고 또 강주 지역과 부대를 이엄에게 주었습니다. 그를 북벌에 참가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제갈량은 이엄을 승진시키는 것과 동시에 그의 아들 이풍을 강주 도독에 발탁하여 강주의 군대를 통솔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갈량은 왜 이엄과 같이 사심이 많은 사람의 거듭된 요구를 만족시켜 주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태국을 위한 것이고 단결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유비는 정권이 안정되려면 반드시 익주에 뿌리를 두고 있는 많은 간부들을 단결시켜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엄은 재간도 있고 영향력도 있어서 익주 간부들을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엄을 단합시키면 이들을 무더기로 끌어들일 수 있었습니다. 이 점에서 제갈량도 유비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정사 삼국지 이엄전에는 제갈량의 다음 한마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은 이엄의 비속한 심사가 출병을 기회로 신을 핍박하여 사리를 취하고자 함을 알고는 이엄의 아들 이풍이 강주를 통솔 주관하도록 추청하여 그에 대한 대우를 융숭하게 함으로써 일시에 급한 일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이엄이 도착한 후
모든 사물을 그에게 주자. 위아래의 여러 신하들은 신이 이엄을 후하게 대하는 것에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 이유는 국가의 대사가 아직 안정되지 않았고 한 왕실이 기울고 위급한 시기에 이엄의 단점을 지적하는 것은 그를 장려하는 것만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업을 하는 것이 바로 이렇습니다. 나의 경지가 높다고 다른 개개인들이 다 경지가 높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사심이 없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사심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사업을 아주 좋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좋아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억지로 요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리더가 되려면 도량이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의 경지가 자신보다 낮다는 사실을 용인해야 합니다. 경지가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그가 노력하도록 격려하고 사업에 공헌하도록 이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는 사람들 모두를 개조하여 천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모두가 천사의 행동을 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관리를 잘한다는 것은 마귀에게 천사가 하는 일을 하게 인도한다는 것이고, 잘못된 관리란 천사를 핍박하여 마귀가 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관리의 핵심은 한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려 하는 행위입니다. 제갈량이 이엄을 용인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용인은 무한정한 것은 아닙니다. 무한정한 용인은 곧 방종으로 변하기 마련입니다. 공명의 지혜관리는 사람들 모두를 개조하여 천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모두가 천사의 행동을 하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관리를 잘한다는 것은 마귀에게 천사가 하는 일을 하도록 인도하는 것이고, 잘못된 관리란 천사를 핍박하여 마귀가 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제갈량은 이엄에게 하나의 마지노선을 두었습니다. 이 마지노선은 중앙에 복종하고 북보를 지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갈량의 원칙은 전체 조직의 이념을 반드시 북보령안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이엄이 이런 목표 안에서 따라오기만 하면 다른 것은 모두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빠져나갈 길을 주고 여지를 남기는 것입니다. 뒤에서 보게 되겠지만 제갈량이 고심한 것은 모두 물거품이 됩니다. 이엄은 북벌에 대해 공동 운명체 의식이 없어서 참여도 소극적으로 했을 뿐 아니라 개인의 살이를 위해 북벌에 걸림돌을 설치하고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일단 이런 문제가 터져나오자 제갈량은 시기를 늦추지 않고 바로 결단을 내립니다. 더 이상 용인하지 않고 즉각 이엄을 처벌하기로 결정합니다. 관리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부하들에게 어겨서는 안 되는 규정을 제시하고 이를 반하기라도 하면 단호하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갈량은 이엄을 처리할 때 단순히 무턱대고 달려들지 않고 기교를 사용합니다. 어떤 기교일까요? 첫 번째는 사실을 열거하여 모순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이엄에 대한 두 차례의 탄핵 상소에서 제갈량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선제가 붕어 후 이엄은 자기 집안만을 생각하여 작은 은혜를 베풀기 좋아했고 자신의 명예와 안일만을 추구하였으며 나라 일을 근심하지 않았고, 둘째, 신이 북벌할 때 그의 군사가 한중을 지켜주기를 바랐는데 온갖 어려움을 들어 한중에 오려는 뜻은 없고 오히려 5군을 관할하는 파주 자살을 시켜달라고 요구했으며, 셋째, 작년에 신이 서쪽으로 원정할 때 이엄에게 한중의 사무를 주관하게 했으나 이엄은 사마의 등이 관부를 두어 관원들을 불러내는 것만 말했습니다. 신은 이엄의 비속한 심사가 출병을 기회로 신을 핍박하여 사리를 취하고자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민주 노선을 걷는 것입니다. 개인의 생각을 여러 사람의 의견으로 바꾼 것입니다. 제갈량 한 사람이 이엄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의견을 묻고 참고하였습니다. 상서령 이엄의 처벌 요청에서 명한 장령은 2명의 군사, 전후 좌우 내장군, 5명의 호군 장군, 6명의 창군, 2명의 감군, 정군 1명, 장사 1명, 종사 1명 등 모두 22명의 간부들로 제갈량 그룹 내의 모든 사람들이 서명했고 회의석상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한편에서는 권위를 높이고 한편에서는 주위 사람들의 오해를 감소시킨 것입니다. 이엄과 같이 일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는 간부에 대해 제갈량의 처리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제갈량과 이엄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대의를 볼모로 삼아 자신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동에 대해 대처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후사를 부탁받은 유언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흥정의 패로 변질시켜 협상을 시도하는 행동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더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제갈량은 시기를 늦추지 않고 바로 결단을 내림으로써 상황을 바로잡고 공동체를 단결시킵니다. 이엄에게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제갈량은 대의를 위한 합의된 규정을 제시하고 이를 반하는 경우에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 방식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여기 제갈 공명의 불의에 대처하는 단호하면서도 합리적인 자세가 당신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기를 바랍니다.